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김상혁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입니다. 김상혁 시인은 2009년 문예지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주목받는 젊은 시인인데요. 김상혁 시인의 첫 시집의 제목은 이 집에서 슬픔은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런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제목이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 라니 좀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시인의 첫 번째 선언에 대해 시인 자신이 시간이 흘러 얼마간의 대답을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슬프지 않기 위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자 하는 대답이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다짐이 슬픔은 안 된다는 선언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집 안에는 진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슬프고 기쁜 모든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루는 것이 공동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죠. 김상혁 시인은 두 번째 시집을 통해 그런 이야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슬픔의 왕과 기쁨의 왕이 공존하는 이야기의 세계. 그 왕국이 세워진 지대는 분명 슬픔보다 기쁨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먹고 자란 우리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죠. 늦가을, 시단의 독특한 이야기꾼 김상혁 시인의 시에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절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의 맛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야기 속에서 사랑한다. 좋았다고 말하거나 좋은 것에 관해 말하거나 나는 이야기 속에서 시작한다. 어제 꿈이 그랬다. 오늘 예감이 이랬다. 머릿속에서 우리에게 허다한 행운이 따랐다. 쏟아지는 이야기의 기쁨이 여름의 나무를 높였다. 겨울의 새를 낮추었다. 겨우 언덕을 오른 우리에게 하늘이 좁아지고 있었다.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결혼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덩달아 출산율도 감소했다. 방금 제가 말한 건 어느 나라의 상황일까요?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 같지만 이건 미국 사회의 결혼과 가족 모델의 변화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번역서는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결혼시장입니다. 이 책은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이혼, 육아의 조건을 재정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준 카르본과 나오미 칸은 가족에게 닥친 변화를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장 가난한 집단은 결혼하지 않는지, 왜 엘리트 여성은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가장 많이 결혼하게 되었는지 등을 이 사회학적으로 고찰하고 연구 결과를 소개해 줍니다. 이 책에 제시하는 분석을 이해하려면 일단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시장에 나온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 하는 약속쯤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결혼 시장의 저자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시장임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힘든 시대, 낭만보다는 냉정을 권하면서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까 합니다. 가장 한 명과 가정주부로 이루어진 전통적 모델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고 부부가 재정을 공유하고 집안일을 함께하는 것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결혼의 토대라고 본다. 둘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 생활에 기여해야 하며 바깥일과 집안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델이 연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남녀는 가계 및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진다. 이 모델에서 비로소 여성은 완전히 자율적인 성인이 된다.